뉴욕 증시도 FMC 이후 향후 시장 전망의 경계감이 일긴 마찬가지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 오민지 기자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FMC 이후에 좀 시장이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도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에서는 연준이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5%로 전망하고 있고 실업률을 대폭 높였다면서 사실상 연준이 경기 침체를 경고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 국민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10명 중 5명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비관적인 관측을 내놨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는요, 올해 시장의 화두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였다면 이제는 수익 악화와 또 경기 침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비해서 내년 초에 4,000명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올 내년 화두는 경기 침체와 수익 또 실적 악화라는 건데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전망입니다. 이게 실제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채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월 13일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연준이 좀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연준의 매파 발언 이후 이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였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요, 채권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이미 기준금리가 충분히 올랐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하면서 연준이 너무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식과 채권 사이의 1년 상관관계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존에는 연준의 매파 행보가 있다면 이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연준의 매파 행보 이후에 채권 수익률과 주가가 모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채권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기존에는 채권 가격과 주가가 같이 갔다면 지금은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상만 좀 놓고 보자면 채권 가격과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봐도 국채와 주식의 상관관계가 2007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상관관계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매파 행보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금리 인상보다 경기 침체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점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나쁜 경기 지표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혹은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랑테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에서도요. 시장은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감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수익 악화를 걱정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쁜 소식이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나쁜 소식인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의 경기 지표를 해석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연말 주식시장 분위기는 점점 굳어가는 모습인데 남은 12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그럼 월가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 12월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월가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는요. 사람들은 연말까지 시장이 좀 풀리기를 원하겠지만 증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비관적인 시선을 내비쳤고요. 미국의 기술적 투자 분석 업체인 스트래터가스 리서치에서도 시장 약세 속에서 S&P 500이 저점을 한 달 만에 다시 찍은 것이 일종의 경고 신호라면서 상황이 더 악화하고 저점을 다시 하회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연말은 계절적으로 증시가 좋았다면서
오르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예. CNBC는 이달 S&P 500이 6%가량 하락했다면서 일반적으로 12월에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금융업체 소파이의 전략가도요. 11월 인플레이션 지표로 증시의 낙관론이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연말까지 물가 지표로 인한 파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 전략도 좀 궁금한데 월가에서 제시되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일부 빅테크 종목 또 구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애플이나 메타 등 낙폭이 컸던 일부 빅테크 종목을 저가 매수하자라는 전략인데요. 모간 스탠리는 중국 공급 차질로 인한 애플의 주가 하락,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면서 추천했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도 내년에 애플이 혁신적인 한 해를 맞을 것이라면서 최선호 종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JP모간도 메타가 비용을 통제하면서 매출 개선이 기대된다며 밸류에이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최선호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으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인한 이 회복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고 앞서서 구리도 좀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건 구리 현물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에는 이 $10,000를 상회하던 구리 가격이 6월에는 $7,000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8,200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오르고 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이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예. 비중 확대 의견을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하고 중국도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구리 수요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유럽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면서 친환경 인프라 부문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전통 에너지보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구리의 수요가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조 회복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2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빅테크와 구리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시각들 나오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